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것은 북한의 잘못된 신호가 될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의 전 주민이 2차례 접종받을 분량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3일 서울에서 방한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공동제안국 불참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면서 국제사회와 유엔 인권기구들이 한국 정부에 바라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일관된 접근이며 한국의 불참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컨센서스 접근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On the issue of the Republic of Korea's role on the UN human rights resolutions, I once again expressed my concern that withdrawing from the co-sponsoring these resolutions is a step backwards and could send the wrong message to the DPR Korea government. 퀸타나 보고관은 또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대북전단 금지법과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사무감사와 관련해서도 거듭 우려를 나타내고 재고를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북전단 금지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한 처벌 조항에 대해 극단적이라고 평가하고 접경지 주민의 안전과 국가안보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모두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Law on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the Anti-Leaflet Law. I reiterated my recommendation to review the legislation prior to its application. I also addressed the inspection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and I called for a non-confrontational approach toward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specially those working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퀸타나 보고관은 또 중국 내 탈북자들의 상황과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한 우려도 거듭 표했으며 한국 정부가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In addition, we talked about the situation of escapees in China, and I encourage the authorities to provide them protection by taking measures that go beyond quiet diplomacy. I was informed that the government continues to be concerned about the 6 South Korean citizens in the north, and I was encouraged to know that 20 new facilities have been prepared to hold virtual separated family meetings. 퀸타나 보고관은 또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피격 사망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 법원이 이 씨 유족에 대해 관련 정보 공개 판결을 내린 것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알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국경 봉쇄의 명분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역시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하며 북한 당국의 허가 없이 출입국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해 국경수비대가 총살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타이완 해운회사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과 유류를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타이완 정부는 증거를 확보한 뒤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는 북한 정보당국 요원이 캄보디아에서 호텔과 카지노 등의 사업을 하며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22일 타이완의 한 해운회사가 지난해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지원하며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관련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며 타이완 관계당국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국제적인 조사와 제재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대북 제재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항상 준수해 왔다고 강조하고 특히 2017년 이후 타이완은 북한과의 교역은 물론 어선 선언으로 북한인을 고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자체 입수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토대로 타이완 해운회사 챙천이 위장회사를 앞세워 유조선 선월드와 스카이베누스를 통해 선박 간 불법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해운회사는 평양과의 현금 거래와 유류의 최종 목적지를 모호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개의 위장회사를 설립하며 지난해 북한과 유류 수만 톤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선워드 유조선은 지난해 3월 말과 4월 초 사이 적어도 4차례에 걸쳐 선박 간 환적에 관여했고 신평 2호, 안산 1호, 삼종 2호 등 북한 선박이 유류를 실어 날랐다고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지적했다고 NK뉴스는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연례 보고서 초안을 이달 초 대북제재위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에는 북한 공작원이 2020년 중반까지 캄보디아에서 호텔과 카지노, 여행사, 식당, 술집 등을 운영하도록 캄보디아 정부가 허용해 북한의 정보 활동과 불법 경제 활동을 방조했다는 지적도 담긴 것으로 전해지자 캄보디아 정부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캄보디아는 모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준수하며 자국 내 북한 사업장과 은행 계좌를 모두 폐쇄했고 북한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6월 캄보디아 상무부가 북한 회사인 글로리 월드와이드 글로우의 등록을 취소한 데 이어 12월에는 다른 북한 기업의 등록도 모두 취소하고 북한 관련 식당 8곳도 등록 취소 후 폐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살상 무기 WMD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캄보디아는 항상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을 지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핵무기 자금 조달을 위해 해외 중개인을 활용한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신미국 안보센터 CNAS는 최근 발표한 암호화폐 관련 보고서를 통해 정부기관의 기밀정보 탈취가 주요 목적인 중국, 러시아와는 달리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경제 압박을 받는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암호화폐를 표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수법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북한 해킹 조직의 암호화폐 탈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다양한 거래소에 암호화폐 지갑으로 탈취한 자금을 송금해 데이터를 숨기고 해독을 어렵게 하는 난독화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중국인 브로커를 활용하거나 해외 해커를 파견해 돈 세탁했을 가능성도 크다면서 이들이 이중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짜 여권을 만들어 북한 국적자들이 제재로 인해 접근할 수 없는 금융기관을 통해 훔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 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 장학생 가운데 최초로 탈북민 출신 박사가 탄생했습니다. 북한 청진 출신으로 최근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 탈북민은 북한 청년들이 해외 경험을 적극 모색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성열 씨는 북한 청진 출신으로 어려운 형편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뒤 어머니와 장마당에서 밀가루 장사를 하다가 1990년대 말 중국으로 탈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되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19살 때인 2004년 한국에 입국했고 이후 한동대와 연세대 통일학 석사를 거쳐 지난 2018년 풀브라이트가 최초로 선발한 탈북민 장학생 5명에 선발돼 미국 뉴욕주에 있는 시라큐스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올해 37살인 김성열 씨는 과거 학비 마련 등 여러 어려움 때문에 유학의 꿈을 접었었지만
주한 미국 문화원에서 근무하는 미국 외교관을 만나 조언과 도움을 받은 끝에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유학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청년들에게는 이제 어학연수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영어를 좀 더 다져서 이제 뭐 석사든 박사든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특히 뭐 탈북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민주주의니 자유시장 경제니 뭐 디마크리시 밸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되는 거죠. 김 씨는 탈북 청년들이 큰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언어란 언어적 장벽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도전하면 언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많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청년들이 21세기 4차 혁명 시대에 우물안 개구리처럼 세상과 단절돼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며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가 세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너머를 보고 전 세계를 보고 좀 이런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다. 뭐 기회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해외 나가서 경험도 해보고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결단들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 북한은 좀 이젠 좀 그 기득권을 좀 내려놓을 사람들은 내려놓고 몇십 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국제사회랑 이제 교류를 하면서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외교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게 된 김성열 씨는 앞으로 관련 연구에 매진해 통일과 북한 재건,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국제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미얀 교류 사업을 담당하는 한미교육위원단은 22일 VOA에 풀브라이트 탈북민 출신 1호 박사 장학생이란 의미 있는 성과를 공유하게 돼 기쁘다며 더 많은 탈북 청년들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통해 기회를 얻고 한국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종식 필요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교육하는 것은 미국의 공공외교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미국 공공외교 자문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미국 공공외교 자문위원회 ACPD는 최근 2021 공공외교와 국제방송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미국 정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영내 공공외교 목표 중 하나가 한반도의 비핵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교육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의 공공외교부서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에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왔다면서 대북 제재를 위반해 불법적인 무역에 가담한 국가와 또 기업에 대한 압박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의 공공외교 전략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국제 협력을 통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로 이익이 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한 정권이 제기하는 지속적인 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이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3일 한국 충남 태안에서 실시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시험 발사에서 미리 설정한 탄착점에 정확히 떨어지는 등 발사에 성공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한국 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LSAM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고도 50km에서 60km로 비행할 때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 중 하나로 실전 배치되면 최대 150km의 상층부 고도를 방어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40km 이하 하층부를 방어하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함께 다층적 방어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